북한군들이 본격적으로 정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협하며 대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북한군 캐릭터가 드라마에 자세히 소개되진 않았지만 악역들의 서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풀 작가답게 이들에게도 숨겨진 비밀 이야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덕윤, 문제 기력자 발견. 믿음말로 초능력자. 박희순이 연기하는 김덕윤 역은 북한 요원들의 리더로 정원고등학교의 초능력자들을 찾기 위해 남한에 침투했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원작에서는 사실 김두식과 과거에 연이 있던 인물인데요. 김두식은 안기부에서 근무할 때 김일성을 죽이라는 민용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갑작스레 남북 정상회담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민용준은 안기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평화조약을 맺기보다 계속 갈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김일성을 죽여 갈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김두식이 암살을 위해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의 침실에 잠입했을 때 그때 김일성을 보호하던 인물이 바로 김덕윤이었습니다. 북한 수장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걸 보면 실력도 좋고 신임이 높았죠. 하지만 김두식의 김일성 암살 임무가 성공하게 되면서 김덕윤은 작전 실패로 경질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라마에서도 김두식이 북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후 김일성은 사살된 게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 민용준이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원작처럼 김두식이 죽이는데 성공은 했지만 북한에서 수장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문의 언플용으로 병세 때문에 사망했다고 기사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김덕윤은 김일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김두식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패배하며 초능력자의 강력함을 알게 되었고 남한 초능력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도 초능력자들을 모은 부대 일명 947이 부대를 창설합니다. 947이는 작중 김일성의 사망 날짜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능력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 숨어 지내기 때문에 모으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김덕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절벽 끝에 군인들을 일렬로 세운 뒤 떨어뜨려서 테스트하는 무시무시한 빌런이었습니다. 만약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초능력자로 판별한 것이죠. 다만 평범한 군인들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주저하면 뒤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떨어져도 부상으로 죽어야 하는 상황. 효율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초능력자 테스트에서 김덕윤의 무자비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테스트에서 한 군인이 오마니라고 외치며 뛰어내리는데요. 그는 바로 양동근이 연기하는 정준하였습니다. 정준하의 이야기. 확인하자. 원작에서는 정원고 학생들과 북한 초능력자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북한 측이 지면서 대부분의 북한군이 죽게 되는데요. 그중 살아남는 두 명의 인물이 바로 정준하와 권영득입니다. 우선 정준하는 북한의 초능력자 테스트를 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죠. 비행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준하는 드세 보이는 외모와 달리 군인이 되기에는 마음이 여린 캐릭터였는데 원래 친하게 지내던 동무들이 초능력자 테스트에서 모두 죽어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절벽으로 날아올라 탈영하려고 했었죠. 초능력자 테스트에 성공한다고 한들 이 부대에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때 김덕윤은 정준하의 엄마 이야기를 들먹이며 너가 지금 도망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947이 부대원이 되면 가족들이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회유하죠. 결국 정준하는 탈영을 포기하고 947이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부대의 명령에 따라 남한에 내려온 준하는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마지막 봉석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그는 과거 절벽 테스트 때처럼 다시 한번 오만이를 외칩니다. 사실 정준하는 애초에 남북 갈등이나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엄마의 안위를 위해 947이 부대원이 된 소시민일 뿐이었죠. 이에 봉석은 그를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고 도망가도록 내버려둡니다. 이후 엄마 이미연이 봉석에게 왜 그를 살려주었냐고 묻자 봉석은 정준하가 나중에 다시 나를 죽이려 들 수도 있고 그가 살기 위해 착한 척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봉석이도 심성 자체가 착하고 홀어머니인 미연 밑에서 자라 엄마에 대한 애틋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준하의 오만이라는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를 살려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책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에는 저자의 몰락한 가정사가 솔직하게 담겨 있는데요. 사회 구조는 이미 달라질 대로 달라졌다. 나는 다만 70이 넘은 엄마와 아빠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졌다. 저자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며 어떻게 한국 부모님들의 인생은 이렇게 서로 닮아 있을까? 또 곁에 있는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 부모님 얘기에는 쉽게 눈물이 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빙의 원작 마지막에는 정준하가 한 마을 위에서 날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풍경에 높은 아파트가 없고 초가집이 많은 걸 보면 다시 어머니가 계신 북한으로 잘 날아간 게 아닐까 싶네요. 권영득의 이야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권영득은 장주원, 장희수처럼 회복 능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김덕윤이 절벽 테스트를 하고 난 후 유일한 생존자 정준하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려던 찰나 갑자기 절벽에서 손이 하나 쑥 솟아오르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권영득이었죠. 정준하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절벽 위로 날아오른 정준하와 달리 용득은 절벽을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된 것이죠. 사실 권영득도 정준하처럼 북한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없고 죽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구사칠이 부대가 되었고 명령이었기에 남한으로 내려와 초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대치하게 된 것이죠. 원작에서나 드라마에서 모두 권영득이 후반부에 등장하고 분량이 많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캐릭터는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과 정원고의 전투가 마무리된 후 권영득은 장주원의 치킨집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권영득은 애초에 김덕윤이 초능력 병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단지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자 혼자 도망치는데요. 그러다 학교로 뛰어가는 희수를 마주치게 됩니다. 희수는 아빠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중이었죠. 희수는 권영득이 북한군인지도 모르고 어디 다친 거 아니냐며 따뜻하게 말을 걸었고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는 말에 용득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에 그는 한국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깡패들에게 괴롭힘당하는 희수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녀를 구해주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희순의 치킨집에서 일하게 되는 설정입니다. 원작의 마지막 파트에서 희수가 권영득을 삼촌이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죠. 전개도의 이야기. 나도 괴물이거든. 원작에는 나오지 않았던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전개도는 아직까지 큰 능력을 보여준 적 없지만 뭔가 한 방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캐릭터인데요. 배우 오피셜로 전기나 배터리를 쥐면 전기 힘이 극대화된다라고 밝힌 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무빙은 단순 초능력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각 캐릭터마다 성장서사를 담고 있죠. 귀엽고 소심한 봉석은 점차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강인해지고 까칠하고 남에게 마음을 열지 않던 희수는 봉석과 친해지면서 따스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건 학생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계약 첫날인데 첫날부터 지각할래?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 많던 K 엄마 이미연은 봉서희가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지지하게 되었죠. 특히 전개도는 초능력 면에서 다른 캐릭터에 비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장이 드러날 것 같은데 17화를 자세히 보면 이런 복선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3명. 이게 우연일까요? 전개도는 버스에 탄 정준하가 봉석과 희수를 쫓고 있는 걸 알고는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버스를 경찰서로 몰죠. 여기서 단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정준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마 핸드폰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통하면서 그 핸드폰에 남겨진 기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정준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때 희수가 봉석의 보조 배터리를 버스 안에 두고 왔다는 점입니다. 희수가 추워하자 봉석은 보조 배터리라도 안고 있으면 따뜻하다며 배터리를 빌려줬고 그걸 희수가 실수로 버스에 두고 내렸죠. 아마 전개도는 버스를 둘러보다가 누군가 두고 내린 배터리를 발견할 것이고 배터리에 전기가 통하면서 그게 봉석의 배터리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봉석에게 배터리를 전해주려고 이들의 행적을 뒤쫓다가 아이들이 죽을 위험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하겠죠. 이때 전기를 각성시키는 데 성공하여 진짜 번개맨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구해낼 것 같습니다. 김두식의 이야기.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무빙의 최종화가 공개되면서 김두식의 결말이 원작과 얼마나 달라질지 큰 기대가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민용중 차장이 김두식에게 마지막 임무라며 북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잡혀서 봉석이 자라는 동안 도망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도 두식의 스토리가 원작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걸 보면 결말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우선 원작에서는 학생과 북한군의 전투씬 이후 김봉석이 돌연 잠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봉석은 노란 우비를 입은 채 불이 난 건물에 사람들을 구해주는 등 조용한 히어로로 살고 있었죠. 한편 김두식은 북한의 감옥에서 날지 못하게끔 한쪽 발이 묶인 채 감금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두식은 묶여있던 발을 칼로 잘라내고 북한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봉석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 나죠. 드라마에서도 김두식이 아직 북한에 잡혀있는 설정은 원작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만약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미연과 봉석을 그냥 내버려두진 않았을 테니 말이죠. 중요한 건 결말에서 김두식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인데 두식이 스스로 발을 자르기보다 그도 초능력을 발휘해서 두 발을 온전하게 탈출하거나
아니면 봉석의 조력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희망 회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 이미연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김두식이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또한 봉석은 친구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젠 강력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석이 아빠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직접 북한으로 날아가 두식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랭크의 재등장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유승범 배우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분량만 출연한다고 오피셜로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봉석이 김두식을 무사히 구출해내면 부모만 아이들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도 자라서 역으로 부모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완벽한 서사로 결말이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엄마가 혼자 감당하고 있던 가장의 자리 역시 내가 물려받게 된 것 같다. 책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에는 외동딸 마민지 작가가 현실에 부딪히며 부모를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부모와의 갈등을 겪지만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문득 부모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봉석이도 자신을 위해 초능력을 감추려 했던 부모님의 진심을 깨닫고 이제는 더 자유롭게 날아올라 본인 스스로 가정을 지켜내는 듬직한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드린 책은 글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저도 마치 비밀 일기장을 펼친 듯 가정사를 몰래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읽은 책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도 이와 비슷해 뭉클하기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자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정의 몰락을 오히려 담담한 말투로 풀어냈기에 불쌍하기보다는 응원하고 싶고 나도 가족을 위해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저처럼 부동산 때문에 웃고 울었던 가족사가 있다면 이 책을 가족들과 공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 저자 마민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